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CS윈드입니다. 자, 시장 상황이, 증시에 대한 방향성이 상당히 오리무중이에요. 변동성이 상당히 크고요. 사실 이럴 때일수록 내년 실적을 바라보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당장 투자를 할 필요는 없죠. 계속적으로 보면서 기회가 발생했을 때 잡아나갈 만한 그런 기업들을 추리기 좋은 시기라는 것이고, 내년에 실적이 반드시 성장하는, 내년에 실적이 폭발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리스트를 꾸려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부터 꾸려놔야지만 기회가 발생했을 때 줍줍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석들을, 땅에 떨어져 있는 보석들을 거의 공짜로 잡아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CS윈드입니다. 이번 CS윈드에 대한 실적이, 2분기 실적이 꽤나 충격적으로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 자, 2분기 실적입니다. 매출액이 8,500억이 나왔고요. 당기순이익이 1,000억을 돌파했습니다. 현재 시총이 2조 6천억인 것을 감안했을 때 분기 실적이 1,000억을 돌파했다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1분기에 이연된 실적이 2분기에 잡히면서 2분기에 추가적인 실적이 잡혔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상반기,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을 상반기 실적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보고 있는 것들은 내년, 내후년으로 이어지는 폭발적인 성장성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져서 AMPC라던가 미국의 세금 감면이라던가 보조금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에는 지금 정도의 시가총액은 사실 지금부터는 기회를 잡아나갈 수 있는 상황이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도 CS윤디에 투자를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전량 매도하면서 일부 매도하고 전량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한 상태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꾸준히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 기회가 발생하면 당연히 다시 한 번 더 잡아나갈 채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아니라는 거 다들 알겠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역시나 CS인들을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라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 멤버분들께는 제가 매수할 때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한 달에 24,000원이면 제가 매수 매도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다 말씀드리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CS인들을 왜 보고 있느냐? 첫 번째 이유로는 결국 CS인들의 그 실적을 발목 잡았던 것들, CS인들의 적자의 구렁텅이로 빠뜨렸었던 이 블라트의 흑자 전환이 있습니다. 블라트가 흑자 전환을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이 블라트는 하부 구조를 하고 있죠. CS인드가 이제 풍력 타워를 하고 있다면, 이 CS인드가 인수한 블라트 같은 경우에는 해상풍력의 하부 구조물을 만들고 있는 것이고, 이 하부 구조물의 쇼티지가 점점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아지는 시기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단가가 작년 대비해서 올해 30% 이상 비싸졌어요. 단가가 30% 이상 단가가 인상되면서 블라트의 극적인 흑자 전환이 발생했다는 것이고, 참고로 블라트 같은 경우는 매년 9천억 정도의 그런 매출을 냈었던 기업이고요. 총 캐파를 다 돌릴 경우에는 1.6조 정도의 매출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블라트에서 10% 정도의 영업이익이 찍힌다면 매년 안정적으로 1,000억 이상의 실적을 더해줄 수 있는 알짜배기 자회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CS인드가 가져가고자 하는 그런 매출액이 3조 정도, 영업이익이 2천억 이상이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사실 올해 같은 경우도 2천억 가까이 매출액의 3조 이상을 찍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부터는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주가가 크게 빠지면서 밸류에이션이 다시 한 번 더 착해질 수 있다면 결국 기회가 충분히 주어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해상풍력 업황이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가 하지 않았어요. 턴어라운드 직전에 있는 상황이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할 것입니다. 제가 텔레그램방에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2025년부터 해상풍력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제 1년 앞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개화가 되면서 내년 실적, 내후년 실적, 3년 뒤 실적으로 가면 갈수록 실적의 퀀텀 점프가 매년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예 없다시피 한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룰 그런 시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안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기업이 CS윈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부 구조물 블라트는 물론이고 CS인드 자체적인 경쟁력 자체가 워낙에 뛰어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시장에서 오히려 터빈사보다 더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는 거예요. CS인드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타워들이 강풍에 의해서 뭐 쓰러진다거나 아니면 뭐 고장난다거나 멈춘다거나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CS인데도 납품한 타워 같은 경우는 단 한 번도 쓰러진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내구적인 문제를 보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부캐라던가 혹은 이제 부유식 해상풍력으로 할 만한 그런 굉장히 먼 이제 바다에 있는 것들은 강풍이 굉장히 강하죠. 바람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쪽에서도 충분히 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터빈사보다도 압도적인 그런 을이지만 갑 같은 을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미 2분기 실적에서 턴어라운드를 본격적으로 보여줬고요. 그 가장 첫 번째 원인으로는 블라티 흑자 전환이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점, 오히려 해상풍력 구조물 같은 경우는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꽤나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해상풍력을 분석해드릴 때 가장 먼저 딸려오는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 이슈예요. 트럼프가 되면 IRA 폐지한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일단 미국은 상권 분립, 권력의 분립이 철저하게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굴러가는 국가가 미국이에요. 미국. 대통령이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독재자처럼 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IRA 폐지를 하게 되면 공화당 주들도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이미 뭐 텍사스라던가 다른 공화당 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 넓은 땅 혹은 넓은 이런 바다 지형을 이용해서 풍력, 태양광 이쪽에 대한 그런 개화가 오히려 민주당 지역보다 더 빠르게 더 크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신재생 에너지가 공화당과 척을 지는 산업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트럼프가 의견은 내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빠르게 작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 풍력 시장, 태양광 시장 공통점이 바로 뭐죠? 공통점은 어마무시한 그런 인력을 뽑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용 시장을 창출해낸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작용으로 부담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아마 선거 구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요. 선거 구호가 아니라 진심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이제 공화당조차도 이제는 태양광, 풍력을 찬성하는 주들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루어지기 힘든 그런 정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올해 같은 경우도 캐파 증설이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한창 안 좋았을 때 고금리 이슈라던가 혹은 이런 기자재에 대한 쇼티지 현상으로 인해서 풍력 시장이 한창 안 좋았을 때에도 CS인데는 블라트를 인수한다거나 혹은 캐파 증설한다거나 미국의 공정을 세운다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업 확장을 보인 대표적인 기업이 CS인데예요. 당연히 올해에도 베트남이라던가 혹은 호주에 대한 진출, 사우디에 대한 진출도 알아보고 있는 것이고, 포르투갈, 베트남에서 각각 5천억에서 7천억 정도의 그런 캐파 증설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면 올해 7천억 정도의 캐파 증설이 이뤄진다는 것은 내년부터는 올해 이상의 그런 실적이 더 찍힌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미 타워라던가 혹은 하부 구조물은 공급 대비해서 수요가 더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은 당연히 내년도에 더 좋아질 것이고요. 내후년도에는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눌릴 경우에는 꽤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CS인들을 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수익 실현은 다 완료했지만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증설을 이미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7년 말까지 8천억에서 현재는 8천억 부분에서 2조 이상까지 2조 원까지 캐파 증설하겠다 밝히고 있어요. 그만큼 미국 시장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미국에서 2조 이상까지 캐파 증설을 할 경우에는 매년이 그런 보조금으로만 2천억 정도의 그런 실적이, 보조금으로만 현재 기준으로 2천억 정도가 찍힐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액 2.6조 원 정도는 진짜 그다지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이미 베스사스의 그런 부름으로 인해서 혹은 베스사스와의 그런 협력으로 인해서 호주, 사우디 이런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출도 이제 감안하고 있는 것이고, 참고로 해상풍력,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금리예요. 금리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창기에 투자금이 워낙에 크게 들어가고 워낙에 길게 사업하는 그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 금리에 대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데, 이 금리가 이제 인하되는 방향을 틀고 있다는 게 가장 크고요. 그리고 공급망 차질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다는 점. 송전망 같은 경우도 일단은 송전 쪽 같은 경우는 빠르게 해결이 되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국내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 시장 개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봤을 때에도 지금부터 올해 하반기부터는 다시 한번 더 기회가 온다면 주어간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런 기업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수익 실현 했고요. 절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닙니다. 참고로 24,000원이면 한 달에 24,000원이면 제가 매수매도 내역을 실시간 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멤버분들께 다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네,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CS에 대한 분석이었고요.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